네, 이번에는 코로나 방역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 대응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이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은 정치 방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인수위 산하 코로나 대응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철수 위원장이 현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을 했던데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글쎄요, 이제 굉장히 예민한 단어인데요. 예. 일부 객관적 자료도 많이 사용해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요. 또 일부 판단은 과학적 근거라기보다는 뭐 그냥 정무적인 판단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 주신다면? 제일 가까이는 사실은 이 오미크론입니다. 예. 오미크론이 다 알고 있었어요. 1월 20일 날 오미크론이 시작해서 쫙 올라가면서 이제 오미크론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정부는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시켜서 환자 발생을 억제했죠. 네.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처음부터 이건 감기다. 이제는 풍토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섰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막 날리면서 예. 굉장히 마음의 방역을 풀어버리고 실제로 거리두기를 거의 다 풀어버렸죠. 네, 그런 거고요. 지난번에 위드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번 때문에 지금 엄청난 사망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판단들이 과학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과학적이지 않다와 정치적이다는 또 약간 좀 이 농도가 좀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이 됐다면 그 정치적 목적을 뭘로 읽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 위원장님 뜻을 제가 정확하게 해석은 못하겠지만, 예. 지난해 말부터 이제 계속 위드 코로나면서 풀고 이렇게 해왔던 것은 아마도 얼마 전에 끝난 대선과도 그런 관계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그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방역이 아니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지금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여야 된다라는 입장인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요. 시기가 지났습니다. 수십만 명씩 나오면 거리두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어허. 이제 저희가 이제 과학이라 하면은 과학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제일 기본이 의학이죠. 예. 의학적인 지식. 그다음에 이제 그 검역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통계, 역학. 그다음에 이제 질병청을 중심으로 생산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많은데 이 빅데이터를 좀 잘 어울려서 그 자료를 보면서 가자라는 게 그게 과학적인 방역의 기본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거리두기 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많이 지치셨고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늘 해왔던 중환자 사망자 줄이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열심히 안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죠. 왜냐하면 중환자 사망자를 줄이는 가장 쉬운 것은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전체 환자 발생을 줄이면 됩니다. 그렇죠. 예. 아니면 이제 국민들이 겁을 내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움직이면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덜 움직이면 역시 환자가 줄게 될 겁니다. 근데 둘 다 작동을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중환자로 가지 않게 만든 예방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예방 치료를 하면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잘 아시는 이제 그 경구약인 팍스로비드, 그다음에 이제 라게브리오,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부실드라든지 항체 치료제 같은 게 또 있습니다. 한 번 주사만 맞으면 끝나는. 예. 그리고 렘데시빌이라고 이제 정맥 주사도 있고 이제 이런 주사 치료제들을 고위험군만 선별적으로 지정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주자. 젊은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감기 맞아요. 근데 숫자가 이제 엄청나게 돌아가시잖아요. 네. 오늘도 뭐 47만 명 이렇게 나오면서 47만 명이 나오면은 통계적으로요. 과학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거의 확실하게 언젠가는 47만 명 중에 0.1%인 470명은 돌아가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팍스로비드 물량 딸리고
라게브리오는 식약처에 아직 허가도 안 하고 있고 예. 나머지 주사 좀 그 더 의학적인 주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검토 단계에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교수님, 자, 그러니까 네. 지금 워낙 한꺼번에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좀 하나하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과학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럼 가장 일단 최우선으로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위중증 환자 이제 관리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관리의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지금 수급에 한계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수급을 위해서 노력을 배가를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미국과의 관계를 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든 가서 약을 받아와야 되고요. 안 되면은 지금 아마 유럽 쪽의 강대국들은 이 약 다 확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환자가 지금 없잖아요. 이제 막 늘고 있지만. 예. 그러면 우리가 스와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니 좀 다오. 그러면 한 달 뒤에 우리 다 갚아줄게. 예. 이게 지금 팍스로비드는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4월 분은 4월 1일 날 들어오지 3월 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정부는 노력을 해서만 3월 말에 일정 물량을 갖고 올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해보는 것이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그 교수님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를 주셨는데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스와핑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이 작업을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때까지 이 오미크론 이 대파도가 끝나지 않고 중환자 계속 발생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복제약 개발도 타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사실은 전례는 없습니다. 어느 회사가 수십 년 투자해가지고 약을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 그냥 주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좀 한번 타진을 해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그래요? 회사 측하고. 근데 그건 뭐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그 과정의 하나이다 그렇게 이해해요. 잠깐만 그 개발 제약회사에서 그러니까 여지를 그러니까 줬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좀 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거는 이제 그 공식적인 게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것도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제약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약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이 주변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런 위상을 잘 살리고 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좀 제시하면서 그 협상을 한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주목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로 좀 남겨두도록 하고요. 네.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확진자하고 백신 부작용 관련 데이터를 모두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이제 정부에서 이 데이터를 쭉 봐온 사람으로서 이 데이터 100% 공개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가급적 자료를 좀 공개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 있는 많은 이런 역학자들, 특히 예방의학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자료를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 백신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차 백신 다 맞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 중에 도대체 3차 백신 끝난 사람들이 항체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조사를 지금 안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조사를 봐야지 4차 백신을 누구한테 놓을 것인지 4차 백신 간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좀 다 공개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게 어차피 이제 그 자료 공개가 의미를 갖는 경우는 전문가들한테 공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한적으로 일정하게 지금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안이 한 번씩 그 보도 자료에서 이제 이런 자료를 냈다, 이런 자료를 냈다, 바이러스를 분양했다 등등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바깥에 있는 학계에서 바라는 것은 그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오픈을 하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근데 뭐 제가 질병관리본부장 할 때도 그 요구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에는 민간 자료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저작권 문제가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괜찮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나 공개할 수 있는 건 다 공개해 주는 것이 뭐 옳다고 봅니다. 이건 국난이니까요. 항체 양성률 정기 조사를 하자라는 제안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아쉬워했던 부분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0만 명을 계속 조사를 해서 예.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마스크를 벗어야 될 것인가, 예. 풀어야 될 건가 이런 이제 정책을 해오는데 예. 우리나라는 항체 조사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60세 미만의 이제 의료인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되는 고위험군도 면역 저하자들에 대해서는 항체 조사를 꾸준하게 해온 그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조사를 못했을 거다. 네네. 표본 조사를 해서 지금이라도 안 되졌으니까 해나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번 가을에 또 옵니다. 이번 오미크론 지나 또 오니까 그때 그러면 백신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어떤 사람을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예. 그다음에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항체 양성률 조사는 이미 예전부터 정부가 시행했다라는 대목이 있던데 그게 극히 제한적으로 했던 걸 의미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매우 제한적이고요. 예. 의료인들 상대로 수백 명 정도 나왔고 이제 국건영이라고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네네. 이것은 시기가 계속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과 이 짧은 기간에 항체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정기 조사라고 한다면 주기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는 지금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모여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 주기라는 것이 네. 저희가 보기에는 백신 접종이 끝나고 3차 접종이든 2차 접종이 끝나고 한 2주 뒤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1개월 간격 혹은 2개월 간격 네. 또 멀리는 3개월 간격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항체가 쭉 떨어지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못하면 이제 조금 더 추정하는 그런 그래프를 적용하면은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좀 정리 삼아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예를 들어서 인수위 단계에서 현 정부하고 협조해서 같이 시행을 하든 아니면 새 정부 출범 후에 최우선으로 시행을 하든 지금 가장 시급한 걸로 꼽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중환자 줄이는 겁니다. 그렇다. 예. 지금 역시. 이거 그냥 가면요. 예. 안 그래도 의료 현장이 굉장히 힘드는데 입원 못하고요. 일반 코로나, 비코로나 환자들이 지금도 벌써 많은 사망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볼 그러면 수밖에 없습니다. 중환자 줄이는 게 어차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조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사후적으로 치료제를 얼마나 원활히 수급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 특위에서 손실 보상 문제도 좀 집중 논의를 했었습니까? 그거 오늘 이제 본격적인 1차 회의 합니다. 예, 손실 보상 문제.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대출 만기 연장이 지금 시급하니까 그것부터 이제 먼저 해결을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각 부처에서 나와서 오늘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부처 설명은 아직은 못 들었던 거죠? 예, 이번에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처음 한 거니까요. 예. 월요일 날 처음 시작한 거니까 이제 오늘 하는 거죠. 오늘 하고 내일은 또 보건의료 관계 2차 회의 또 하고 이제 그렇게 쭉 해나갑니다. 그러면 아무튼 좀 그 큰 틀에서 인수위의 기조는 지금 그 소급을 해서 모든 손실을 보상해 준다. 이 방향을 잡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 보상이 만족스럽도록 하겠다는 그런 큰 원칙 외에는 더 세부적으로 지금 결정난 부분은 없는 걸로. 일단 그거는 또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관련 정보부처 일단 좀 그 보고를 들어봐야 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거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기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대응특위 위원이었습니다.